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원호업당 그림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즉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을 올리고 있고 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공양에 세 가지 공덕이 있는데요. 바로 첫째가 업장이 소멸되고, 두 번째가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세 번째가 소원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화장실에 이것을 두면 집안 망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것을 화장실에 두면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것을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풍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에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명당입니다. 명당이고, 북한산과 그리고 청계산이 마주보고 있는 최고의 명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면 소원 성취하고 자손이 발복하고, 그리고 판사 시험에 떨어진 분도 6번, 7번 떨어진 분도 바로 합격을 하고, 공무원 임용 것이 또 합격을 하고, 특히 또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술술 풀릴 수 있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왜 이것을 두면 망하는지 여러분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앞으로 더 잘되고 더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가족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스님이 법문 제목을 절대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것, 화장실에 두면 망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법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던 이 원흉이 화장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풍수학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과거의 전통 풍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편리성과 필요성을 접목을 해가지고 현대 부잣집들의 인테리어 방법을 조화와 접목을 시켜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풍수 인테리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전통 풍수학에 관해서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대 심리학과 그리고 건축학에 관해서도, 즉 현대 심리학하고 건축학에 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풍수 인테리어 하는 분들 참 많죠? 맞죠? 그래서 현대 풍수는 바로 집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과 또 여러분의 집에 건축적인 편리성, 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사는데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접목을 시키는 고도의 학문이 요즘 현대 풍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이것들이 정말로 없어야
됩니다. 있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심각하게도 의외로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화장실에 이것들을 생각 없이 두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다시피 아주 부잣집이나 재벌들의 집에는 절대로 화장실에 이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리적으로도 절대 화장실에 있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지요? 제가 뜸을 탁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밥이 잘 익으려면 뜸을 잘 들여야 돼요. 도대체 뭔데 자꾸 화장실에 저걸 두면 망하냐. 그런데 자, 첫째, 책은 절대로 화장실에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앉으셔가지고 책을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이래야 하니까 어떤 분이 설명! 요즘은 책이나 신문 대신에 뭐를 봅니까?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책이고 신문이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책이나 신문을 보면 안 좋다. 책이나 신문을 보면 왜 안 좋은가? 자, 화장실은 음기가 강할까요? 양기가 강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죠? 그래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화장실은 음기가 제일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책은 양기가 아주 강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양기가 강한 것과 음기가 강한 곳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이것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면 아내 되는 분이 기갈이 너무나 강해. 그럼 또 남자도 남자도 성격이 너무 강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맨날 싸우죠. 여자가 기갈이 강하면 남자가 호호호 하면서 그래 아내 시킨 대로 할게 하면서 잘 따르면 그 부부가 싸움을 안 합니다. 그다음 또 남자가 굉장히 기가 강하고 성격 더러워요. 한성질하면 여자가 순종형이면 그 집안 잘 살아요. 근데 남자도 성질 더럽고 기갈이 강하고 여자도 성질 더럽고 기갈이 강하면 맨날 부부싸움하고 결국 나중에는 도장 찍는 거예요. 무슨 도장? 이혼 도장.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화장실에서 책을 본다든가 신문을 본다든가 하면 이 책이나 신문은 양기가 가장 강한 물건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음기가 가장 강한 곳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강한 것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면 그 기의 흐름이 불안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집안에 다툼과 갈등이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격이 가장 강한 남자랑 성격이 가장 강한 여자랑 부부가 되면 맨날 다투가지고 가정의 좋은 기의 흐름이 깨지듯이, 그러면 그 기의 흐름이 자녀들한테도 미치잖아요. 맨날 아빠 엄마가 대판 싸우고 아내는 남편한테 네가 내한테 할 일이 뭐 있노? 남편은 야 나가라 하고 이러면, 그럼 아내가 그럼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하면서 보따리 싸움하고 하면 자녀들한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듯이
가정의 기의 흐름이 깨어지고 불균형해지듯이 가장 강한 양기와 음기의 물건이 부딪히게 되면 기의 흐름이 불안정하고 기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 집안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재물이 나간다든가 맨날 싸운다든가 관제구설이 따른다든가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심리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면 책을 화장실에 두게 되면 습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책을 자주 보고 싶어질까요? 보는 걸 조금이라도 꺼려하게 될까요? 책을 화장실에 두게 되면 습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책이 눅눅해져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서도 거실이든 또는 직장에서든 밖에 나가서도 책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책을 본인도 모르게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된다. 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화장실에 둔 책은 많은 습기에 적게 되므로 스스로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모든 책을 거부하게 되는 습관이 생겨난다고 심리학적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학에서는 신문이나 책을 화장실에서 보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아주 안 좋다 했습니까? 화장실에서 신문이나 책을 보는 건 안 나쁜데 그 책이나 신문을 화장실에 두는 것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두게 되면 이것은 양기 있는 물건, 책, 잡지, 신문, 즉 양기를 소멸시키는 행동이고 이로 인해 집안의 번영과 성취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번영, 행복, 기쁨, 풍요, 축복 이것은 음기에 해당합니까? 양기에 해당합니까? 양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담 스님은 양기에 해당합니까? 음기에 해당합니까? 양기. 완전히 술술 몰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지금 당장 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혹시 변기 뚜껑이 열려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화장실 문은 잘 닫혀져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화장실 변기 뚜껑이 잘 닫혀 있고 화장실 안에 세면대 밑에 서랍이든 화장실 안에 타일을 넣는 서랍이든 이쪽에 문이 잘 닫혀 있고 화장실 문이 잘 닫혀 있다면 그 집안은 발전하고 좋아지고 풍요로운 집안이 됩니다. 근데 화장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고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타올 넣는 서랍통이라든가 그리고 휴지 넣는 또는 칫솔 치약 넣는 통이 별 뜻 없이 열려 있으면 이게 점점 안 좋은 기운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변기 뚜껑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화장실에 큰 볼일을 보든 작은 볼일을 보든 변기 뚜껑을 이제 열어놓은 채로 보통 눌러가지고 물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뭐 변기 뚜껑 열고 버튼 눌려가지고 물 내린다 해서 뭐 나쁜 세균이 얼마나 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학자가 실험한 것을 본 결과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면 나쁜 대장균이나 나쁜 균들이 별로 튀질 않습니다. 왜? 변기 뚜껑이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열어놓고 이제 물을 눌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대장균, 나쁜 각종 세균, 이런 나쁜 균들이 11m까지 튀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이해됩니까?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장기간 노출되고 계속 그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몸에 큰 병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화장실에 물을 내릴 때는, 변기에 물을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변기 뚜껑을 반드시 닫아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신도집에 안택을 하러 갔는데, 안택을 하다 보면 이제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기도고, 새로 이사했다든가 또 새로 전셋집을 얻었다든가 할 때 반드시 안택을 해주면 좋은데, 그거 가가지고 선생님이 기도를 하면서 부적도 이제 주방에도 태워드리고 화장실도 태워드리고 하는데, 화장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50대 부부집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은 50대 후반, 아내분은 5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살님, 거사님, 화장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스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고집이 세다 1번, 고집이 안 세다 2번, 몇 번? 1번. 그 남자분이 좀 고집 센 남자분이고, 스님 그런 게 뭐가 뭐 안 좋단 말입니까? 풍수학적으로 변기 뚜껑을 열어 놓으면 이 음기가 나와서 안 좋습니다 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보, 항상 열어라, 이런 거예요. 스님은 이제 어흥 하고 이제 기도 왔죠.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거사님, 50대 후반의 거사님이 큰 중병에 걸렸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대장암 3기라는 거예요. 큰 병을 얻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장실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아놓고, 그리고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더라도 스위치를 누르더라도 뚜껑을 닫아놓고,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평상시 때도 변기 뚜껑 닫아놓고, 왜? 음기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장실 문도 잘 닫아놓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 서랍, 그 다음에 빼다지랍니까? 빼다지, 이런 것도 잘 닫아놓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주 좋다. 세마무소 하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변기 뚜껑을 닫는 일은 현대의학적으로도 반드시 닫아놓으면 좋고, 열어놓으면 아주 해롭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어느 것도 열려져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혹시 무엇이든지 열려져 있으면 안 좋다는 것을 명심하고, 무엇이든지 닫아놓고, 그리고 나올 때도 화장실 문도 꼭 닫아두고, 그리고 안에
장이 있다면 이것도 꼭 닫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풍수학적으로도 번영과 행복과 축복과 또 사업에 재물도 들어오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대충 열어놓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도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일이 잘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법담선이 법문을 대충 막 설렁설렁 합니까? 야무딱지게 합니까? 어째 그래 잘 압니까? 예.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술술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기쁨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문을 열어놓고 변기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 풍수학적으로 성취가 없는 가정으로 변하게 되고, 또 음기가 계속 확산되고 퍼지기 때문에 집안이 흉해지고 아픈 사람이 나오고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강력한 법문하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오늘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왔나 안 닫고 나왔나, 화장실 안에 빼다지는 닫고 나왔나 안 닫고 나왔나, 변기 뚜껑은 닫아 나온다 이 생각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법담스님이 매달 신도님들과 술술 풀리는 방생을 가고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송정에서 방생을 하는데 바닷가라서 짱어를 이제 방생을 해가지고 신도님들이 한 분씩 관세음보살 찾고 용왕대신 찾으면서 한 마리씩 방생 다 하고, 스님도 불쌍한 짱어야 부디 극락왕생 하거라 하면서 물에 탁 이제 던져주면서 이제 자기 수명이 다하면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발언했어요. 방생을 송정바닷가에서 멋지게 잘 마치고 이제 법회도 잘 마치고 이래가지고 스님 이제 송정에서 안창보각사로 이제 제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제가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우리 절에 이제 베스트 드라이브 기사님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믿고 운전을 잘 하는데 제가 운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턴하는 데서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단속 경찰이 스님이 이제 술술 본거로 운전하게 됐는데 가다가 경찰이 잠시 거물겠습니다.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스티커 바로 받으려는 거예요. 스티커 신호위반이면 제가 알기로는 벌점 15점에 뭐 과태료가 7만 원, 8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경찰관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있어. 그러니까 경찰관이 또 말하기 웃기는 거예요. 제가 스님을 언제 볼 거라고 제가 이번 한 번 봐줍니까? 앞으로 평생 안 볼지도 모르는데. 그래가 발부하려고 할 때 제가 잠깐만요. 경찰관 아저씨 너무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이거? 왜 저만 잡습니까? 저 사람도 지금 위반인데 저 사람 안 잡고 왜 저만 잡습니까? 하니까 경찰관 아저씨가 말이 일품이에요. 스님, 보니까 저쪽 송정바닷가에서 방생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낚시꾼이 송정바닷가에 있는 물고기 다 잡습니까? 잡히는 놈만 잡지. 또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민주의 지팡이 경찰 아저씨 쟤 좀 방생 좀 해주이소. 내 좀 풀어달라는 거. 내 좀 놔달라고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는 소리를 내 좀 그러면 방생 좀 해주이소. 이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푸식 웃으시면서 그래 제가 방생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있어 해가지고 과태료를 안 받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재밌습니까?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재밌다니까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시골에 60대 이제 여성분, 60대 보살님하고 그리고 80대 노모, 이제 60대 따님도 그 절의 신도고 80대 노모도 그 절의 신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이제 그 60대 딸이 사는 또 80대 노모가 사는 집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절도 시골에 있었는데 그 신도집도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80대 노모는 안 계시고 60대 이제 보살님만 계신 거예요. 60대 따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딸보다도 어머님들이 더 열심히 다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80대 노모를 찾게 된 거예요. 그 따님 보고 저 보살님,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물으니까 그 따님이 한 말이 어머니 밥 매요. 어머니 밥 매요. 아, 어머니 밥 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집 뒤에 밭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보살님 어머니 어디 가셨습니까? 어머니 밥 매요. 어머니 밥 매요.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요? 하니까 어머니 밥 매요. 어머니 밥 매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엄마니 밥 매움을 그분이 혀가 좀 짧으니까 엄마니 밥 매움, 엄마니 밥 매움. 여러분들 엄마니 밥 매움만 일념으로 염송하고 기도해도 소원 성취합니다. 천수경의 대목에 엄마니 밥 매움이라는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 법문을 그 60대 보살님이 절에 가서 우연찮게 듣고 집에서 엄마니 밥 매움, 엄마니 밥 매움 하는데 스님께서 어머니 찾으니까 스님 걔는 어머니 밥 매요, 어머니 밥 매요. 혀가 짧으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정확하게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보살님은 엄마니 밥 매움이라 했는데 듣는 사람의 상황과 듣는 사람의 현재 입장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밥 맨다고 어머니 밥 매우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현실을 잘 우리가 살피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화장실 안에서는 식물을 키우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 화장실은 좁아요. 옛날에 30년, 40년 전에는 뒷간이라 해가지고 많이 넓었어요. 맞죠? 근데 요즘 화장실은 아주 좁기 때문에 집안이 아주 넓어가지고 집안이 한 100평 정도 돼가지고 화장실이 굉장히 넓다면 거기에 식물을 키우면 나쁘진 않지만은 좁은 화장실에 식물을 키우게 되면 안 좋아요. 어디든지 좁다는 느낌, 또 좁다는 느낌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느낌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좁다, 혼란스러운 느낌, 즉 좁은 느낌과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주방과 화장실이에요. 주방과 화장실은 집안에서 재물운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풍수학적으로 주방과 화장실은 재물운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식물로 인해서 그 기운이 빼앗기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마우사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솔솔 불립니다. 물론 잠시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서로 화장실로 잠시 옮겨주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이곳에 즉 화장실에 오래도록 보관된 식물이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어떤 집을 지을 때 현대 풍수, 현대 인테리어 풍수에 맞춰 가지고 화장실을 짓잖아요. 그럼 그 화장실은 어떻게 짓냐? 아주 깔끔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복잡한 느낌이 안 들도록, 혼란스러운 느낌이 안 들도록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 20년, 30년 전의 아파트, 20년, 30년 전의 집보다 지금은 더 심플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현대 풍수에 기인해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식물로 인해서 좁은 화장실을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장실이 추우면 재물운이 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화장실은 욕실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욕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에서 자랐다든가 또는 예전에 어렸을 때 목욕을 어디서 했어요? 그렇지. 예. 부엌에서 했잖아요. 물론 이제 추워서 부엌에서 목욕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풍수학적으로 따뜻한 기운이 나오는 부엌에서 목욕하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운 곳에 욕실이 있으면 풍수학적으로 아주 불길하다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욕실은 따뜻한 게 풍수학적으로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 기인해서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차가워지고 추운 곳에 있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암도 우리의 체온이 36.5도인데 35도씨 즉 체온이 떨어져서 즉 추운 곳에서 서늘하고 추운 곳에서 암이 제일 번식할 수 있는 최상의 온도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이유가 운동을 하면 뭐가 흐릅니까? 땀이 나잖아요. 땀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몸살이나 감기나 또 코로나 인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안 되고,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체온을 올리면 건강이 좋아지고 병이 낫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 욕실은 수호행에 가장 강한 곳이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돈과 지혜, 번영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화장실 욕실이다. 그래서 우리 동양학에서는 너무나 강해지면 오히려 없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 뭐든지 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그 과유불급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욕실이 너무 추워지게 되면 바로 수호행이 너무나 강해지기 때문에 이 집안에 가난과 그리고 망함이 찾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화장실을 기름값 아낀다고 돈 아낀다고 너무 춥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화장실에 곰팡이나 더러운 티끌 같은 거는 절대로 없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곰팡이나 또는 거미줄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물론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것은 게으름의 상징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 욕실은 많은 습기로 인해서 충분히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도록 우리가 화장실이나 욕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곰팡이가 눈에 안 보이도록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안에 거미줄이 보이고 쓰레기가 보이게 되면 그 집은 폐가가 된다 했어요. 실제로 폐가에 보면 거미줄이 막 엉켜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폐가 흉내를 내면 결국 폐가가 되는 거예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또는 얼룩이 굳게 놔두면 이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은 절대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착심을 가지고 재물운이 또는 건강운이 들어오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그리고 먼지 없이, 그리고 티끌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늘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망해가는 집, 화장실에 이것을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님이 앞에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에이, 그 정도 해놨다고 해서 뭐를 집안이 망하겠습니까? 스님이 말을 좀 과장해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세상에는 절대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이든 평소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번영할 사람과 그리고 망해갈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것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스님이 앞서 5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작은 습관만 들이면 충분히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화장실 문을 또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놓고, 그리고 화장실에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리고 식물을 놔두지 않고, 곰팡이나 이런 더러운 오물이 항상 묻지 않도록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작은 올바른 습관이 누적이 돼가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습관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뭐 화장실 들어오면 어때? 뭐 화장실 혹시 뭐 곰팡이 피고 들어오면 어때? 이런 사소한 대충 넘어가는 습관이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까이 대충 하면서 대충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작은 성공의 습관이 모여서 큰 성공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서 나중에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작은 감사가 모여서 한 달, 2달, 6개월이 되면 큰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1년, 2년 모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화장실을 과거에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우소랍니다. 해우소. 맞죠? 예부터 우리 선임네들은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해라, 이 뜻이었어요. 즉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에서 볼일 봐라. 그냥 단순히 몸속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해우소, 즉 근심 걱정을 푸는 곳이다. 근심 걱정을 버리는 곳이다. 내 몸속에 찌꺼기가 배출이 되듯이 내 몸과 마음의 탐진치, 삼독심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한 근심, 걱정, 괴로움도 같이 소멸되어라. 근심, 걱정도 같이 사라지게 하도록 해라 하면서 이 해우소, 지금도 각 사찰에 화장실이 해우소라고 붙어 있습니다. 변소 하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똥차를 뭐랍니까? 아, 저 똥차 지나간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 안 합니다. 위생차 지나간다 합니다. 맞죠? 미국에서는 위생차, 똥차를 뭐라냐면 허니카랍니다. 모르는 사람은 허니카
신혼부부 차 아닌가 이런데 그게 아니고 허니까 꿀차, 위생차를 꿀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예쁘게 할 때 또 우리가 좋은 기운 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푸는 거, 탐진지 삼독심에 얼룩진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풀고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아닌 곳이 없고 그리고 불공 아닌 곳이 없습니다. 성철 컨스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하셨죠. 중생공양 재불공양. 그래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과 같다는 그 거룩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집안에 화장실에 두면 망하는 것들에 관해서 제목이 조금 자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새겨서 좋은 습관, 바른 습관을 들여서 성공과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길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법문을 했습니다. 보서법 담선의 술술 불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확실하게 웃고 일요일은